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장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시장은 조정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강하게 올라간 섹터가 없었습니다. 전부 고만고만하게 상승을 해서 제 종목도 오늘은 크게 급등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단 상승을 준비하는 흐름은 명확하게 나온 섹터가 있었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다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 상승 흐름을 예고하였습니다. 제가 세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Y 스틸텍이었습니다. 이런 눌린 구간에서 진입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5%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러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종목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든주로 설명해드린 이 종목도 오늘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렇게 섹터에 포함된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재료 노출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올라간 종목들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미리 소개를 해드리죠.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가장 빠르게 좋은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세요.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텔레그램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텔레그램 시크릿방에서는 시초가 매매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종목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과 미국의 원전 동맹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지출이라는 이런 강한 재료를 타고 원자력주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초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원전주 쪽을 집중을 해봤어야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오르비텍 이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 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강한 급등 형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익은 오르비텍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완벽한 바닥을 만들어 주고 나서 시초가가 이러한 고점 위에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대상이 바로 되었고요. 바로 몇 프로입니까? 20%대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클로봇은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양봉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었고요. 그래서 시초가부터 매수를 진행을 시켰고 만약에 매수가 됐다면 몇 프로입니까? 대략적으로 9%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WSI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강한 장대 양봉으로 상한가를 간 이후에 음봉 조정이 나왔죠. 그 이후에 5일선 지지 흐름을 받고 오늘은 상승대에 이어서 시가 갭상승 시작하는 걸 보고 바로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몇 프로입니까? 대략적으로 13%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는 뉴스, 수급, 차트의 위치, 검색량 등 장 초반 힌트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매매입니다. 오늘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 날에도 성공 확률이 매우 높죠. 시초가 매매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시크릿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는 원전 섹터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좋은 재료가 나와서 원전주에 수급이 들어왔고 그래서 오늘 시초가 매매도 원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원전주는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종목이었고 중기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 좋은 재료가 터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원전주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제가 과거에 왜 원전주를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섹터는 소율 모듈 원전 섹터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경제적이고 화석 연료 대비 탄소 배출이 적다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지만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사용 여부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에너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국제적 분위기가 생겼고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각 나라별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EU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2020년에 그린 텍소노미를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었는데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2023년에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리백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국제적 캠페인인데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고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자사 제품의 모든 부품 공급자로부터 아리백 참여를 공표했고 지키지 않으면 부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겉으로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포장을 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같은 페널티를 줌으로써 새로운 무역 장벽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백에서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로 들어오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더 힘을 받으면서 원자력이 설 자리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에 맞춰 원전 비중을 줄이는 중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다시 원자력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원자력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들도 사다리 걷어차기용으로 친환경 에너지만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으나 막상 해보니 부족한 전기를 원자력 없이 소화시키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EU에서는 먼저 원자력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라고 포함시켜버렸죠. 그리고 새로운 AI 시대가 다가오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량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이제는 다시 원자력 관련주 쪽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국과 미국 원정 동맹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 협정 약정을 맺었다고 하는 뉴스인데요. 현재 전 세계 원전이 440기이고 건설 중인 건 65기인데요. 앞으로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430기가 됩니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만큼 앞으로 만들 것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430기에 원전 수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았다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미국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허가 없이는 그 관련 기술을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도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허가 없이 원전 수주를 못한다는 배짱이었죠. 이제는 한 팀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원전 수출을 함에 있어서 미국이 딴지를 걷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큰 호재이죠. 자, K원전 웨스팅하우스 족쇄 풀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I입니다. 이 종목 제가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려서 큰 수익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70%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거쳐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조정 흐름을 만들고 이 구간에서 힘을 모은 다음에 오늘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본다면 이 파동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상승 이후에 A, B, C 조정 파동이 나왔고요. 파동을 본다면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이 구간에서 좀 더 견고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구간의 상단부를 오늘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단부의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러한 고점의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는데요. 즉 ABC 조정 파동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응축을 한 다음에 이 구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으로 앞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급등 초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매수는
이런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이 상승 파동의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으면 들고 가본다라는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최대한 이러한 중심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종목 이러한 중심부가 지지가 된다면 조만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대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큰 흐름을 보여드리면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이 오늘 나왔고, 그러한 구간의 상단부를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세계 4대 원전 회사인데요. 다른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을 가진다면 이 종목은 실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매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큰 그림에서 물량 소화를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이렇게 과거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이 강한 상승 흐름에 중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깨지는 흐름은 큰 대세에 지장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 이러한 중심값들이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횡보 조정 기간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죠. 이제 상승 조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초반부에 지금 이 종목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바닥을 만들고 나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양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는데요. 이 종목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 조만간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고점을 넘어서서 계속 추세 우상향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 매출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원전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예상 컨센서스도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 투자 시드가 크신 분들은 이러한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오늘 바닥을 다지고 상승 흐름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의 끝자락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이 종목 앞으로 계속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눌린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시크릿방에서는 시초가 매매와 초급등을 할 수 있는 히든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 섹터에서 히든주 없이 그냥 전부 오픈을 했는데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히든주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종목은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급등주 형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크게 지장을 받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갑자기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을 때 크게 티가 날 만한 시총 2천억대부터 1조 사이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총이 1조 이하, 보통 5천억 이하의 종목들은 제가 종목들을 소개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티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S급 종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 고정 메시지란을 눌러보시면 히든주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시크릿방을 만든 이유와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채널 시스템 개편을 진행합니다. 이전에는 구독자 이벤트로 매수 매도방을 진행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100명만 받으려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인원을 계속 늘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매수하게 되었고 세력들이 이를 눈치채서 개미 털기를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날
루미르라는 종목을 예상 시나리오와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올려드린 영상 잠깐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기준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였는데 이렇게 조정을 보인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바닥이 지지가 되고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은 좋은 매매 자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위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깨져버리면 그냥 손절을 하면 되니까 손익비가 잘 나오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시메스라는 종목도 상승 이후에 바닥을 다졌는데요. 이런 바닥의 저점부가 지켜지니까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시메스도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루미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점이 지켜지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시점이 바로 이런 자리였는데요. 이러한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바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쭉 뺀 다음에 다시 물량을 소화하고 이렇게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미 털기가 나온 건데요. 바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서 손절을 해버리면은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런 빈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 종목도 이러한 구간에서 개미 털기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상승을 했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최근 제 채널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조회수도 이전과 다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급등을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따라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개미 털기 흐름이 많이 발생이 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매수 매도 타점방은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만 한정해서 2개월 정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크릿방을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이 방에서만 S+급 종목들을 공유해서 수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섹터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은 이 텔레그램 안에서만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린 X게이트라든지 KCS 같은 바닥권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한두 달 안에 초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X게이트 이러한 바닥권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이렇게 강한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되었죠. 바로 급등을 하거나 한두 달 안에 바로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 위에 고정된 메시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말 그대로 히든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있고요. 공지사항 눌러보시면 관련 종목 매수 매도 손절가 등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방에서는 이렇게 시초가 급등주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텔레그램 방에서는 장 초반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시초가 매매는 뉴스, 수급, 차트, 검색량 등 장 초반에 힌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노하우만 알고 있으면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매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손절만 잘할 수 있으면 말이죠. 장 초반에 2종목에서 5종목 정도 올려드릴 예정이니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 중간중간에 좋은 종목들이 보이면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10시 23분에는 이재명 관련주들도 계속 잘 봐야 합니다. 스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동신건설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7,900원 이하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시가 형성 이후에 조정을 보였다가 실가를 돌파하는 그런 찰나에 바로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하자마자 바로 21%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공유하는 종목들의 수를 늘리면 수급이 분산되어 많은 분들이 매매하더라도 수급이 꼬일 일들이 줄어들 겁니다. 주식 투자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치열한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얻는 수익이 늘어나는 비정한 상황이 나오죠.
주식시장의 본질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혜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 수급 문제로 이런 혜택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란과 댓글창을 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설문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를 체크를 해주세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오픈 초기니까요. 받고 싶은 서비스 있으시면 모두 다 받아가세요. 설문을 작성하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수 매도 타점방 신청자 중에 연락이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락을 드렸을 때 받지 않으시면 순번이 뒤로 밀린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번호로 남기셨다면 일주일 정도는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더라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텔레그램 방에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